자, 근데 그럼 졸피뎀 대신에 다른 약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때 많이 쓰는 약들이 또 결국은 항불안제, 맞아요. 정신신경용제라고 부르는 약들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이런 약들을 먹으면서 부작용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요즘 제가 겪은 부작용 중에 정말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부작용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되게 이제 유명한 그 모델이에요. 근데 이분이 인기에 대한 압박 이런 것 때문에 세로토닌 계열의 약을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에스탈로프람 같은 렉사프로 같은 약들을 보통 5ml에서 10ml 정도 먹잖아요. 근데 이분이 60ml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충분히 정신건강외과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아주 했겠죠? 단기간에 자살 충동도 느껴지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약들을 조합해가지고 그런 정도의 약을 먹고 있었는데 약을 먹으면서부터 이제 엄청나게 많은 땀 분비량이 나오면서 자고 일어나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자기 티셔츠를 짜면 물이 나올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철저히 저는 뭐 논문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30년 임상. 아, 네, 네. 땀은 저는 열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열을 네. 빼기 위해서. 그래서 갱년기 여성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열이 잘 올라와요. 나오죠. 열이 네. 올라와요. 막 하다가 열이 팍 식으면서 땀이 탁 나요. 이게 열이 식으면서 땀이 나잖아요. 네, 그럼 또 네, 네. 추워요. 그렇듯이 항불안제를 먹는다? 불안하지 않게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거잖아요. 네. 열이 꺼지면서 땀이 나는 거죠. 굉장히 교묘한 설명인데 설득력이 있네요. 아니, 그 땀은 네. 열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의학적 접근에서 자율신경계 조절 장애가 있으면은 검사도 해보고 교감과 부교감 신경계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하지만 우리의 교감 신경계가 다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진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땀을 나게 해주는 게 교감 신경계고 혈압을 올리는 게 교감 신경계인데 나는 혈압은 떨어지는데 땀이 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 근육은 수축되고 또 뇌로 가는 혈관은 오히려 또 막 확장되면서 많아지죠. 확장이 되지만 네. 교감신경이 흥분이 됐을 때 장기로 가는 혈관은 또 수축이 되잖아요. 맞아요. 어디는 수축이 되고 어디는 확장이 되고 네. 모든 뭐 교감신경은 다 혈관 확장시킨다 이렇게 말을 할 그렇게 수가 수 없죠. 없잖아요. 네. 약을 끊고 줄여드리면 결국 땀이 좀 덜 나고 자율신경 교란 증상도 다시 좋아지는데 진짜 심각한 거는 이게 의사들에게도 치명적일 수가 있는데 협우각 녹내장 환자들이 잘못 이런 약들을 먹고 나면은 갑자기 안압이 상승하면서 녹내장이 급격하게 진행해서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거는 한쪽 눈만 상실하는 게 아니라 또 양쪽 눈에도 다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특히 이런 항불안제, 항우울제로 표시되어 있는 약 중에 부작용에 녹내장에 대한 부작용이 적혀 있는 약이 있는지 이 약을 받으시는 분들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설명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네. 하죠. 특히 이제 녹내장 환자분들이 오면은 항불안제 드시는지 이렇게 인과관계를 네. 좀 체크를 해보는데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다 혈액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는데 유일하게 혈액이 아니라 이 방수로 영양을 공급받는 조직이 바로 눈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눈이 토끼같이 빨개면 안 되니까. 수정체가 막 혈액을 통해서 우리가 네. 다 빨갛게 하고 막 그렇죠. 이렇게 다니겠죠? 네. 네. 이 방수를 생성하는 곳이 바로 모양체라는 근육이더라고요. 네. 이 근육을 조절하는 게 바로 부교감 신경인 거예요. 부교감 신경. 네. 놀래면 홍채가 확 이렇게 토끼 눈처럼 변화. 예, 이렇게 동그랗게. 네, 동그랗게 되려면 네. 모양체 근이 꽉 잡아줘야겠죠? 네, 네. 딱 수축을 해줘야 되는데 부교감 신경을 차단해 버리니까 방수가 흐르지 않고 고이게 되면서 안압이 올라가는. 맨 밑에 적혀있는 정말 빈도수가 되게 낮은 것 같은 그런 종류의 부작용은 어떤 하나의 작용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맞아요. 경우가 많아요. 저 역시도 뭔가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드리기 전에 병원 갔다 오셔라. 네. 병원에서 확인하고 질병이 있으면 치료 받으시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것도 못 찾아요. 근데 본인은 고통스러운 거. 이제 그런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아침마당에서도 거의 뭐 힐링 약사이나 마찬가지신데 항불안제 계통의 약을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없고요. 스스로 네. 치유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불안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감정도 쓸데없는 감정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막 그 수치심, 불안, 후회 다 필요가 있는데 특히 불안은 인간에게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죠. 저 역시도 굉장히 원고 많이 쓰고 강의 많이 하는데 데드라인이 돼야만은 폭발적으로 집중력이 근데 원고 쓰기 전까지 불안불안하죠. 아이고. 내일 모레 아침마당 원고 오늘 완성하셨어요? 저도 오늘 작성했거든요. 근데 그 불안이 저를 침범하지 않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
힘, 회복 네. 탄력성 그게 중요하지. 뭐 우리가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고 마음 근력을 키운다고 해서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죠. 아,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네. 모든 약은 짝퉁이다. 아, 진짜 약은 내 몸 네. 안에 있다. 그게 안 될 때 이 밖에서 약으로서 차용을 해야 되지 약으로서 우리를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진짜 많이 말씀을 드리죠. 환자를 이해하고 같이 소통해주면 그럼요. 오히려 증상이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을지 이 시간에 힘들게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우리의 노력들이 네.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